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김건희 운명의 날,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붙여본 오늘 방송입니다. 김건희 오늘 영장실질심사 잠시 뒤 10시 10분에 법원에 나와서 받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 하나하나 지금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요. 이 진실 오늘도 짚어보고요.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시작해보죠. 김상욱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박정호 참 서로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박수. 힘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뉴스가 너무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네. 그래도 오늘 첫 뉴스는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사필 규정이구나. 사필 규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 좀 다행스럽다, 통쾌하다, 드디어 보는구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하는 모습 보는 게 통상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좀 힐링받고 치유받는, 근데 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네. 그래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오마이TV가 그 결과 나오는 현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중앙지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건물 앞의 모습과 또 이제 건물 1층으로 들어온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한 1시간 정도 뒤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설마 이것도 지각하진 않겠죠. 지난번에 검찰 수사 받으러, 특검 수사 받으러 나올 때는 지각했잖아요. 여기 지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님 싫어하죠. 판사님이 싫어하죠. 판사님 많이 싫어하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 보통 피의자들과 변호사들은 긴장 많이 해요. 판사님한테 미운털 박힐까봐. 왜냐하면 사실은 1+1은 2처럼 계산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님 마음속에 이거는 나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많이 좌우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예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늦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죠. 그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김건희가 지난번 출석을 검찰에 출석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특검에, 얘기를 하고 옷을 그렇게 입고 하는 것들이 저는 다 기획으로 보여졌거든요. 본인 방어를 위한 기획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법원에서 설마 지각이 하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궁금하네요. 근데 김건희가 예전에 감옥 간 적이 있었나요? 처음인가?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긴장되겠다. 그렇죠. 가보지 않은 영역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일 텐데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난번 특검에 나올 때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좀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아프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요. 휠체어는 안 타겠죠. 휠체어는 안 탈까요? 그걸 타면 생각이 있으면 그거 타면 더 역효과 난다는 거 알지 않을까? 그걸 알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겠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휠체어 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타고 나오지 않을까요? 왜 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 그때 밀어줬는데 없잖아요 지금. 조선의 사랑꾼.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밀을 사람이 없어서 휠체어 못 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오늘 구속영장 이거 특검에서 내놓은 그 사유서 그 청구서를 보니까 848페이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게 다가 아닐 건데 잘 보면 이 대목에서 우리 특검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영장 청구서가 800페이지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통상 영장 청구서 보면 10장 넘어가면 많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붙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만 딱딱딱 적시되어 있는 영장 청구서잖아요. 지금 일체 기록이 800장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죠? 기록 떼고 청구서만 800장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죠. 생각해 보세요. 800장이면 이 정도 되는데, 아니 범죄 사실 적어놓은 거면 이 정도라면 많은 거죠. 그리고
특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증거 기록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증거 기록은 수만 페이지가 넘을걸요. 그럼 검사님, 판사님들 오늘 늦게까지 기록 보시느라 고생하시겠구나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김건희 특검은 저 생각인데 파면 팔수록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검에서 혐의로 가지고 있는 사실들만 10가지가 넘잖아요. 16가지인가요 현재? 서희건설 또 터졌죠. 이제 17개.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그 명품 시계 그 로봇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에 제가 누차 기회될 때마다 발본, 세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뿌리 뽑는 핵심이 김건희 특검일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들,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은 자들이 여기에 다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보면 이념 추구, 가치 추구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추구 공동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 김건희 옆에 붙어서 하다못해 주식 한 주라도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내다 보면 돈 거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 내역 등을 네.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 반국가적 이 행태의 뿌리 그 사람들을 만들고 지원했던 또 이익을 향유했던 네. 그 실체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저는 다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자꾸 그 얘기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좀 연장해야 돼요. 연장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다 못해요. 그럴 수 너무 있어요. 많고 지금도 계속 드러나는데요. 네,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 서희건설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로봇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번에도 알았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드러날 거예요. 저 지금 신고 센터를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김건희 범죄 네. 의혹 신고 센터. 지금 그거 우선은 만들겠네요. 우선은 우리 민주당으로 말씀 주시거나 예. 아니면 특검에 관련 사건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아하. 특검 쪽으로 열심히 고발장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정황 답답하시면 저희 의원실로 연락 주시면 김상호 의원실로 네, 네. 연락 주셔야 왜냐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실체라는 생각이고 네. 계속 나타날 거예요.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특검 이 시간 이거 지금 다른 특검은 예정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김건희 특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많아요. 꼭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지금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입체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화면이 아크로비스타 김건희가 나오게 될 그 집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입구 모습. 그다음에 그 아래 중앙지법 모습입니다. 저 차는 누구 차인데 저래 길을 막고 있대요. 그 신호 때문이 아닐까요? 신호 때문이 아닌가? 신호 그러겠죠. 대기. 저는 혹시나 또 자기 나간다고 저기 길을 막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예민한가 봐요.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의 심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도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글쎄요. 어떤 마음일까? 어디 기도하고 있을까? 용하다는 이제 무속인한테 연락을 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 좀 해라. 구속 안 당하게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예상하기 힘들죠. 예상하기가 힘들어. 워낙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차가 나올 때마다 저 차인가 이런 거 보게 되네. 어쨌든 맞아요. 워낙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참. 근데 처음이라 보니까 좀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구속 안 당하고 이걸 좀 벗어나길 위해서 구속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리는 입학식? 떨리는 입학식. 어디로 입학합니까, 의원님? 어디로 입학합니까? 구치소로 네,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 큰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학교로 간다. 근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윤석열과는 다른 학교로 가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지 않게 해달라는 게 서울구치소 측의 지금 얘기였는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네. 수용자 관리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구치소 안이 네. 좁아서 서로 간에 쪽지 주고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쪽지로? 거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또 중간에 다른 수용자들 통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심조심 해야죠. 차라리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쪽지를 김건희 윤석열이 막 가다가 쪽지 비둘기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려버린 거.
근데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들 간에 쪽지로 서로 간에 그 아는 사람 통해 서신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그럴 수 있다더라고요. 있겠죠. 운동하는 공간 뭐 이런 데는 뭐 시간은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일 수 있으니까. 그 두 사람 직접 안 하더라도 중간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오작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작교처럼 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구치소를 떼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미리 이제 학교에 가 있고 김건희 의원도 입학식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측에서 구속 심사 앞두고 의견서 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예요? 예. 100종 미만 분량 의견서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극심한 우울증 등 이런 증세로 지난 6월 입원 치료가 필요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이면 구치소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예. 그 우리 진짜 실무적으로도요. 네. 영장 그래요? 발부할 때 예를 들어 피의자가 너무 너무 큰 범죄 사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 그분을 위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지금 심각한 우울증이 네. 우울증에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자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그러면 혼자 상태. 있으면 자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구치소가 안전할 수 있죠.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진단서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 에피소드 진단서는 예. 저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그리고 이제 구치소 안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증이 있다면 그거는 네. 뭐 모르겠지만 우울증은 구치소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맞기 전이 무섭지 막상 맞으면 맞을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맞기 전이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이 들어가야 돼 이게 지금 제일 힘든 거고 막상 들어가면 들어왔네 하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네. 차라리 뭐. 우울증 치료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예, 우울증 이게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그게 큰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도리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이 아니라 네. 진짜 실제 영장 발부할 때에 네. 자해의 위험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자기 신체를 자기가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도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 증거인멸 우울증이라는 게 우려. 결국 자기가 자기 몸 망가뜨리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제 입학식이 돼야 근데 된다. 왜 변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 할 때 뭐 영장 네. 방을 해봤죠. 우울증 얘기는 꺼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잘못하면 독이에요. 오히려. 왜 꺼내지? 그러면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 법조인 똑똑하신 또 분들께서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판사님 그건 우울증이면 더 예. 잡아 넣어야 될 이유입니다. 아니면은 김건희가 꼭 들어가길 바라는, 오히려 주변에서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 언뜻 좀 해봤어요. 꼬리 끊게 하는. 오히려 이제 김건희가 가고 김건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예. 누군가에 관련된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끝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꼬리 윤석열, 자르기로. 김건희가 자꾸 안 들어가고 국민적 이제 비판을 받고 점점 예. 수사가 확대되는 게 제일 싫을 수도 있어. 오히려 예.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두 사람으로. 이 특검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특검을 더 야물게 하고 김건희 특검은 특히 연장이 연장해야 필요하다는 된다. 겁니다. 숨어있는 놈들 잡아야죠. 그렇네. 서기호서도 우리 며칠 전에 안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밝혀내야 되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의혹들이, 또 새로운 의혹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가 됐을란지 참. 네, 현안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면서 가자 보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공천 개입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더욱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권을 5대5로 나눠 행사했다고 주장을 또 하고 있던데. 그건 또 뭔 말이에요? 명태균이 공천권 행사, 이게 뭐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모, 김건희 모 이렇게 5대5로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거네. 그리고, 예. 국정농단이네. 그러니까 윤건희 정권, 그러니까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그대로 드러난 거.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거 다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도 문제. 불법인데. 이거는 박근혜가 처벌받고 근데 있으니까.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이 부인이 민간인. 절반 몫이 있었고 직접 가입했다면 그건 더 문제고. 그러면 충격적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뭐예요? 국민의힘은 뭡니까 진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공천권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사람한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도 이번에 이 영장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김건희로 네. 김건희가 공천 준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철저하게 다 밝혀냈습니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 네.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을 해서 공천 몫을 줬다 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발본색원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도 아닌 자가 그죠? 공천에 개입을 해요? 그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영 논리가 너무 공고해서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마치 공천관리위원회가 뽑는 것처럼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공천만 되면 당선. 그러니까 그럼 국민이 공천 뽑는 게 아니라 당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이 영향을 미쳐도 불법인데 대통령도 네. 아닌 자가 마음대로 좌우했다. 아. 이거는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을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천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은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과연 국민이 뽑은 것이 맞는가라는 누가 의문. 네, 진짜 공천돼서 당선된 사람이 있는가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몇몇 지역구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다. 다 파야 돼요. 그러니까 명태균 공천계획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 6월 20일부터 2022년 3월 2일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 결과를 무상 제공 받은 거다. 그리고 2020년 3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김영선 의원 공천 요구에 윤석열 단소공천 지시했다. 상현이 근데 통과했다, 우리 진짜 이거. 저는 김영선 전 의원 얘기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네. 좀 정말 자질이 있는 국회의원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김영선 5선이라면서요. 네.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무슨 그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5선 국회의원이었다. 네. 즉 20년 동안 대한민국 중앙의 나라 일을 좌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예전에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한나라당 때였나요? 당 대표 대행도 했었어요. 잠깐. 당대표 대행을 했다고요?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기록.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 그 아니, 기간이 짧았는데 막 우리가 군부대 방문하고 그랬어요. 지금 원행 말하는 거나 보면 네. 이상해요. 이상한 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진짜 정말 어떻게 잘 뽑아야- 이제 공천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성패는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선거에서 어떻게 민의를 표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냥 안다고 뽑아주고 얼굴 봤다고 뽑아주고 악수했다고 예. 뽑아주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뽑아주고 이거 아니고요. 사람 봐야 됩니다. 그래요. 멀쩡하게 눈, 코, 입 붙어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생각도 멀쩡한지 그러니까 검증이 능력이 돼야 되는 있는지. 것인데 그동안 안 됐고 공천 받으면 선거법도 좀 당선. 바뀌어야 돼. 그러면 좀 검증할 수 있도록 네. 검증은 못하고 오하다 우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국민의힘이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다시 좀 해보도록 하고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심부름한 사람만 조사하고 있다. 막말로 개밥 주고 차 타주고 슈퍼 심부름한 사람들 백날 털어봐야 소용이 없다. 공천 개입을 할 때는 한호섭 정무수석, 차순호 선임 비서관 등 당직자 출신을 통해서 이철규 의원한테 연락하면 이철규 의원이 작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가 나오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한 누구요? 한호섭 그리고 또 정무수석, 차순호 선임 비서관. 누구래? 하여튼 네, 그 두 사람이 당직자 출신. 그 두 사람이 뭘 했다고 대통령의 명을 이- 받아서 네, 당직자 출신을 통해서 이철규 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했다. 명태균은 아마 이게 연락을 계속 뭐 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철규 의원이 작업을 했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이 명태균이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입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지만 명태균이 한 말을 흘려들어서도 안 되겠네. 네. 그리고 김건희가 실제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행사했나라고 물어보니까 명태균이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살생부를 나에게 보내왔다. 어떻게 만든 명단인지 모르겠는데 조혜진, 하태경, 서병수, 김용판 등 영남권과 또 이준석 계열 10여 명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으로 물갈이해서 당을 장악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대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직접 진술들이 나오고 개입했다라는 있네요. 네, 이 명태균의 부분도 진술. 정말 얇은 세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정말 네. 어이구 자꾸 많이 나오네. 또 궁금해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나올란지 이거는 명태균 의혹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태균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말은 명태균도 뭐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다 진술하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를 떠나서 네.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당연히. 의무입니다. 지금 이제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당연한 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뭐 자신에게 유리한 뭐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진술한 다음 하면 이걸 또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정확하게 뿌리를 뽑아야 끝이 나는 거지. 뿌리를 뽑아야. 그냥 꼬리 끊기로 제일 위에 머리 2명 잡았으니까 끝납니다. 음. 이러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4년 뒤에 8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체가 살아 있잖아요. 머리만 또 갔다 어디 와서 머리 수혈 받아서 머리만 또 다시 꼬매서 딱 뒤집어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언더진율이 몸체가 살아 있으니까. 이른바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 불법적인 이익 공유의 실체가 김건희 특검 쪽에 몰려 있을 것이고 네. 또 국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이런 내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또 내란 특검에 몰려 있을 것이고 등등등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뿌리 뽑아야 정치가 건강해져요. 근데 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하는 것이 당 탄압이 아니에요. 네. 야당 탄압이 아니라 정치를 좀 건강하게 최소한에 지킬 건 지키자. 최소한에 지킬 것 헌법 지키는 거 민주주의 지키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는 거고 네. 이 작업이 빨리 끝나야 다시 건강한 정치 문화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 아하. 우리 민주당인들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우리도 못하는 그렇죠. 거 있고 예. 비판받을 거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네. 비판을 못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저러니까 국민의힘한테 힘갈까 봐. 할 말 또 참아야 수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정치가 제가 그래서 자꾸 진보의 위기다, 진보의 위기다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진보가 진보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이렇게까지도 태클을 또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조금 전에 김건희가 탄 차량이 아크로비스타 출발했다는 못 소식이 봤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듣느라고 봤는데 1분 전쯤에 김건희가 출발했다. 아까 어떤 차였죠? 아까 차가 좀 나오는 까만 차가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각은 안 하겠네요. 바로 앞이니까. 딴 데 들렸다 보나? 맞네 가깝네. 그죠. 딴데 좋은데 사는구나. 뭐 마지막 조식을 먹고 저 차인가 봐요. 티타임 벌써 왔어? 왔나요? 야 진짜 가깝다. 자, 봐야겠습니다. 진짜 바로 옆에 사는구나.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고생하셨어요. 네, 9시 26분쯤 차가 도착을 했고요. 바로 김건희가 내렸습니다. 저는 보니까 머리가 이제 흘러내리던데 김건희 머리가. 윤석열보다는 낫네요. 그래도 그 법원에서 오라면 오고 저래 해야지. 근데 되게 긴장한 것 같다. 그 표정 자체가 처음 또 가야 되는 길이니까. 입학식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입학식이 긴장.
그러니까 이 조사 받으러 나올 때랑은 좀 더 표정이 달라진 것 아마 같아요. 지금 감옥이 처음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나서 한번 men붕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 실질 심사 마치고 대기하는 곳이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치소로 가야 네. 됩니다. 거기 가 있으면 예. 일단은 갇혀서 기다리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있어야 되네.가 이제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조마조마하고 이제 떨리는 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앵커님은 영장 실질 심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떨릴 것 같습니다. 어. 네, 받게 되면. 네, 예, 오늘 이제 결정이 되니까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하러 들어가면 예. 모르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겸손해져요. 이게 높은 법대 위에 생사 판사님 여탈권을 계시고 가지고 있고. 날 잡아먹으려는 검사님은 반대편에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는 이쪽 편에 있는데 나는 중간에 앉거든요. 피고인석에 앉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앉아 있고 양쪽에서 이제 공방을 하는 걸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고. 제일 이렇게 좀 약한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참 심리적으로. 법의 준엄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네.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 판사님께서 정말 법에 근거해서 면밀하게 범죄의 중대성, 네. 범죄 혐의의 상당성, 또 지금 구속의 필요성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그렇죠. 경우에 따라 자해의 위험까지 우울증 에피소드 얘기했으니까 다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10시 10분에 진행되는 이 영장 실질 심사 일단은 한 40분 정도 전 도착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도착을 했고 뭐 지각은 안 했습니다. 일찍 와서 아마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을 안 집이 했습니다. 흑수로 가깝네요. 우리가 1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걸어가도 3분 만에 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와, 되게 비싼 데 사나 보다. 저 서울 중앙지법이 있는 데가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좋은 데 비싼 살았구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법원 가까운 데 살았구나. 네. 예.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오네. 김건희가- 진짜 금방 오네. 네. 출발했다는데. 머리 흘러내리는 머리를 왼쪽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입은 옷이랑 똑같은 예, 옷 같은데요? 똑같은 차림 같아요. 자,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김건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좀 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표정 자체가. 자, 앞에 와서는 인사를. 우는 표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긴장한 표정. 예, 조금 긴장을 한 것 같고요. 자, 지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단에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김건희가 지난번 특검 조사를 받을 때랑 거의 같은 차림으로 근데 등장하는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네. 맨날 우리 언제 이 나라 진짜 나라 걱정은 언제 안 돼? 지금 베트남 정상도 오셨고 한미 회담도 눈앞에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우리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이 베트남 정상 한국 와서 섭섭할 것 같아. 내가 그 장관들을 꽉 잡고 왔던데 예.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또럼 베트남 저 공산당 당석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궁금해요. 앵커님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의전하고 와 환영식 하고 하는 모습 예. 보시면서 조금 이거 빨리 청와대로 옮겼어야 됐다는 생각이 저도 저랑 들더라고요. 같은 생각인데 예. 뭔가 좀 이게 국격이더라고. 네. 나라의 격. 그러니까. 그냥 이 건물 이제 앞마당에서 그냥 이러고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근데 그나마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 분위기를 화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참 이렇게 잘 환대하셔가지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격을 이제 해외 정상에 왔을 때 보여주는 그렇죠. 건데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장소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근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바로 장관들 다 데리고 정상이 바로 비행기 타고. 그럼요. 베트남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럼요. 1억이 넘어. 저 베트남 가봤어요. 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믿고 살면 안 되고요. 사실 예. 베트남,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맞아요. 게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되게 음. 중요한 우리 파트너인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자. 너무 지금 관심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진짜 우리 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할 일을 못 하고 자꾸 우리 관심이 딴 데로 가. 자, 영상이 저 오마이TV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만찬 이런- 현장도 볼 수 있고. 이런 정상이 방문함을 예.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요. 또 베트남 투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나라 간의 경제에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돈 벌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기업 간의 협의도 하고, 저 기업들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도와줄까? 대통령께서 그 베트남 주석한테 예. 이거 해주소. 이거 사투리 안 쓰겠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약속합니다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꼬를 탁탁탁 열어가면서 맞아요. 국민들께서 박수 치고 이래 가야 이게 진짜 그게 탑 뉴스로 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그게 가져야 나라가 되는데. 발전하는 건데 그럼요. 지금 김건희가 맨날 윤석열, 김건희 하다가 지금 참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 할 건 되고.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서희건설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서희건설 그 직원 그러니까 서희건설 이 비서실장 회장 비서실장 뭐 엄마가 와서 뭐 봤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상품권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거 구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천만 원대 이 지금 8천만 원대 하더라고요. 그새 가격이 올랐는데 30대 같은 50대를 위한 선물이라며 사갔다는 겁니다. 30대 같은 50대를 위한 선물.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30대 같은 50대. 30대 같은 50대. 잠깐만요. 왜 머리가 갑자기 멈추지? 그 특정인을 지목하는 특정인 거구나. 지목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반클리프 직원이 누가 30대래? 그러니까 제 머리가 멈추죠. 아, 예.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듣기 거북한 아부네. 자, 이 모습인데 지금 30대 같은 사람 특정해서 사갔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반클리프 직원이 김건희가 이 목걸이하고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건 내가 판 건데 이렇게 된 거라. 그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인데 특검에다가도 진술을 했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숨어 있지 마시고 적극 나서 주시고요. 정의하실 때 없으면 저한테로 말씀 주시면 열심히 네.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예. 자, 30대가 50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사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반클리프 6천만 원대. 그러니까 명품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누구나 가서 막 사는 그런 물품이 아니고 특정이 되는 거였는데 서희건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서희건설이 예. 특정 기업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간 좀 논란이 많았던 회사긴 해요. 네. 논란이 많았던 회사긴 하고 특히 예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면서 많은 좀 논란이 전국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건설사들 특히 뭐 인허가를 전제로 한 건설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허가, 종상향 이런 것들도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목줄을 잡고 있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땅에다 지을 것인가 그 땅 인허가가 나야 짓죠. 네. 뭐 조합 사업한다. 조합 인허가가 나야 하는 거죠. 그다음 관내 관리, 네. 용적률도 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예. 뭐 500% 줄지 600% 줄지에 따라서 돈을 벌지 망할지가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에 예민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근데 고가의- 그렇게 관에 예민한 회사가 대통령과 직거래를 했다? 아하. 직거래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직거래를 그냥 했을까요? 그냥 줬을까요?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면 자 앵커님이 서희건설 회장이면 네. 그냥 줬을까요? 아니죠. 비즈니스를 했겠죠. 비즈니스지. 예. 그러면 그걸 밝혀내면 무슨 죄가 되죠? 뇌물죄가 어. 또 되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이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먹으려고 했네. 그 시점에 하필이면 돈도 벌고 목걸이 하고 간 권력도 그 시점에. 잡고 다 해먹으려고 했네. 자, 그러니까 이 목걸이 얘기가 나오면서 모조품
명품 이거 홍콩에서 네. 엄마 주려고 산 거예요 이랬는데 그 시점도 안 맞고 서희건설이 등장하고 있고 거짓말 의혹이 계속 저 서희건설 지적이 되고 있는 보면 것이고. 저 예. 층층층층층 많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딴 많은 별개 법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별개 법인별로 따로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야, 이것도 아마 하나 봐야겠네. 찾다 보면 예. 뭔가 고리가 별개 법인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 참 어디까지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로봇계 관련 경호 사업 수의 계약을 맺은 사업가 애기 씨가 네. 명품 시계를 네. 구매해서 김건희에 건넸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명품 이 시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뭐 돈을 받아서 대리 구매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그 시계 건넨 다음에 하필이면은 대통령실과 로봇계 관련 경호 사업 수의 계약을 또 맺고 희한합니다. 근데 명품 시계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시계. 저 서희건설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네네. 서희건설이가 특정은 안 해요. 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도 일이 있을 수 있지 뭐예요?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해요. 그럼 땅 매입 작업을 하겠죠. 네. 그러면 땅 주인한테 돈을 주겠죠. 음. 땅 조합이. 네. 근데 땅 주인한테 조합이 돈을 주지만 사실은 업무 대행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업무 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뒤에 있는 건설사예요. 네. 근데 땅값을 얼마를 줄지는 사실은 조합의 마음이고 조합의 마음은 업무 대행사의 마음이고 업무 대행사의 마음은 시공사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목걸이뿐만 아니라 뭐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그럴 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 예를 들어 뭐 윤석열 김건희의 친한 사람에게 어디에 집 한 채 사놔라 10배로 사줄게. 나중에 은혜는 갚아야 해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걸 생각도 알고. 들기도 하고. 그렇네. 뭐 사실은 저기 건설사 쪽에서 어떻게 커넥션이 있을지는 네. 무한한 상상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그 특검이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 김건희 특검은 연장. 할 일이 많고 네. 제대로 밝히려면 정말 이거는 뭐 검찰청 몇 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이거 그러면은 특검 연장을 네, 해야 계속- 될것 같은- 저는 계속 틈나는 대로 계속 김건희 네.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필요해요. 네. 사건 하나 파는 데만 해도 2, 3년짜리 음. 사건이 10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몇 달 만에 끝내라고 그럼 물리적으로 검사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웃기다. 이걸 밝혀야 되는 부분. 비리백화점이다. 비리백화점이다. 이 또 방클리프 목걸이도 백화점에 샀고 롯데 백화점 방클리프 매장인데 네. 이게 보면 참 희한한 게 수천만 원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이 상품권을 다시 롯데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뭔가 왜 그렇게 어렵게 돌지? 뭔가 뭔가 아니, 그러니까 뭐 상품권을 사고 그 찍히는 게, 상품권을, 예. 또 상품권을 사고 그러니까요. 뭐 자금 세탁하는 것처럼 그런 하는 식으로 건가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겠냐 생각을 좀 그래서 해볼 수가 저걸 있는데 샀네. 결국 이 목걸이를 샀는데 어.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계도 이제 명품 시계가 등장하게 되고, 로봇계, 그러니까 명품 시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로봇계 또 수익하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목걸이도 그렇고 명품 시계도 그렇고 뭔가 선물이 들어오면 뭔가 또 가요. 주고받는. 로봇계는 뭐예요? 로봇계 네. 용산 네. 대통령실 거기를 경비한다. 로봇계가 로봇계가 사람이 아닌 로봇계가 근데 다니면서 거기도 무슨 비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맺은 그 사업가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가가 아. 명품 시계를 줬다는 거예요. 명품 시계를 김건희한테. 줬다 고맙다고. 네. 뇌물이네. 고맙다고 이제 준 게 아니고 A 씨의 말은 사업가 말은 네. 내가 좀 명품 시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줬다. 싸게 사줄 요량으로 내가 돈을 받아서 싸게 사서 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뇌물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싸게 그 돈을 받은 증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했는지는 또 밝혀봐야 되는 것이고 말만 있는 건가요? 말만 지금 일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은 그렇고 이 사람 주장은 주장은 내가 대리 구매해 준 거야. 뭐 이런 건데 그렇구나. 하필 희한하게 이 사람이 한 로봇계 사업 수의 계약이 돼버렸다. 참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이 선물과 선물 사이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좀 럭셔리한 뭐 물건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계속 무슨 같아요. 가방, 목걸이, 네. 시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액세서리에 많이 집중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명품이 어떻게 보면은 현금 역할을 하거든요. 목걸이 같은 것도 착용을 뭐 한두 번 했다고 해도 이게 더 비싸게 살 때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명품 시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평소에 우리 다 이렇게 보면요, 네. 우리 둘 다 이렇게 뭔가 할 줄 몰라. 보면 시계 없죠, 시계 없죠. 저도 시계 있습니다. 시계 있구나. 애플 시계. 애플 시계. 이게 사과 시계. 이게 맥스인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치장하는데 네. 잘 모르고 저보고 뭐 옷 하는데 저는 옷 다 쿠팡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네. 참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그러니까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할 수가 있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품 백도 간떨려서 계속 받고. 그렇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현금인 거예요. 너무- 가치 저장 수단인 거야. 그냥 저는 암만 가치 저장 수단이라도 네.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 준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비현실적이야. 다른 세상에 있는 모습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참 이 30대 같은 사람을 위한 30대 같은 50대를 위한 선물을 아니, 몸에 몇 억을 얘기하면서- 걸치고 다닌다는 네. 거잖아.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입니다. 20대 어. 같은 40대 김상구 의원과 함께 어머나. 그 지금 좋은 표현 아니에요? 좋은 표현 아닙니까?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해봤는데 이 뇌물 관련돼서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엄 해제 이제 방해 진상이 또 밝혀질지 이것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의원님 참고인 조사 받으셨고 네네. 어제는 조경태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또 네네. 김혜지 의원도 갔다 왔고 네. 이거 특검이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3일 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서 직접 목도하신 것은 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고 그죠? 막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계엄을 해제했고 이거는 내란죄 성립에 관한 거죠. 아하. 이건 우리가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입증이 끝난 사안인데 네. 문제는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아직까지 말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정리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네. 과연 윤석열과 공모하여 내란이 성공하도록 네. 국회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안 돼 있죠. 만약 윤석열과 공모하여 내란 성공을 위한 실행 분담을 했다면 그때는 내란 공범이 될 공범.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 내란 주요 것이고. 임무 종사자가 근데 되고. 이게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입니다. 네. 법적 판단은 이게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지만 죄형법정주의로 불리우는 여러 가지 그런 엄격한 입증이 적용돼 들어가요.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네. 가지고 있는 법 감정보다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는 특검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법 절차에 맞게 하자 없이 네. 단단하게 쪼여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지금 탄탄하게 지금 수사를 해 가야 되는. 그래야지 뭐 뭐든 도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법 절차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요. 하지만 실체도 정확하게 밝혀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그겁니다.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걸 미리 몰랐다 하더라도 윤석열로부터 아니, 내란이 이제 성공한 상태가 네네. 아닌 상태에 진행 중인 상태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받고 진행 중 상태에 가담을 한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한덕수랑 추경호가 7분 통화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럼 이제 계엄 내란 이후에. 시작 후 네. 이제 범죄가 진행 중일 때 중간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알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드러나겠죠. 그렇네요. 근데 중간에 가담을 해서 예. 과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개별 헌법 기관들입니다. 개별 헌법 기관이니까 계엄 해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참여해야 하지요. 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원식 당시 이제 우원식 의장님께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다 모이라 이렇게 같이 모아가고 그럼요. 또 당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도 본회의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서 계엄 해제를 예.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여라 하고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는 행위가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1시간 연기시켜 주십시오. 1시간 30분이었나 1시간 뭐 시간은 모르겠다. 어쨌든 연기시켜 주십시오 요청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행위가 왜 한 것이며
그럼 이 행위가 네. 가정입니다. 아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중간에 내란이 진행 중인데 가담하는 네. 형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이제 범죄 실행 행위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생겨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검사님들께서도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김상우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잘 몰라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조사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 그런 행위를 한 또 유도한 의원들, 텔레그램에서 침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이런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거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침묵할 수 있어요. 네. 평소에는 침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침묵을 하나요? 원내대표가. 네. 그렇죠. 그 주도적으로 상황에 침묵을 하나요? 원내대표가 이 앞 길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줘야 되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침묵했다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렇네요. 평소에는 침묵해도 돼요. 근데 그 상황에 침묵을 한다? 또 한동훈 당대표가 네.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합니다라고 텔레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음흠. 침묵을 한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상하기 때문에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고. 다 떠나서 예. 본회의장 한번 왔다 가야지. 본관 있었다면서요. 네. 왜 안 와?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추경호, 나경원,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뭐 끝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밝혀야 되는 거고요. 한독수는 또 어떤 통화를 했는지도 봐야 됩니다. 김세정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건설사 직원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과 경주 고향 분이 상사인데 이런저런 나눔들 곁에서 봤어요. 정부 이런 표현 똥냄새 나는 인간들입니다. 꼭 수사해야 합니다. 이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팔 게 많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서희건설 문제 계속 파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전환길 대회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가 아니다. 이거 전환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안에도 계셨다가 밖으로 나오셨는데 전환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현상. 12월 3일 이후에 네. 건강한 정당이라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퍼진 것이니까 치료를 하려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급속도로 암이 번져가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이전에 전환길 같은 사람이 극우주의를 극우적 성향을 아예 내세우면서 당에 저렇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12월 3일 이후에 도리어 국민의힘 안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비상식적 극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극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 한때는 아니었죠? 자통당 거부하고 극우를 거부하고 극우 얘기하면 징계하고 이렇게 했었던 당인데 지금은 지금 김문수는 자통당 대표 출신이고 지금 좀 전환길이 완전히 모든 걸 자꾸 좌우하는 형국이 그러니까 면접도 보고 후보들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무너졌다는 게 보수 정당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급속도로 극우화돼 버리고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당내 비판 기능, 당내 자정 기능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계속 자주 하는 말이 똘똘 뭉치자 하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뭉치자. 그렇죠. 그럴수록 더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건강한 비판, 건강한 자정 기능, 건강한 면역 기능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꾸 뭉치자 할수록 더 깨져나가고 더 극우화되고 더 극단화되고 그럴수록 국민과는 점점 멀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반헌법 반국가단체가 돼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렇게 지금 사라진다. 우리 댓글창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내란
잔당대회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 분도 지금 계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네. 22대 국회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뭐 비극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예. 어쨌든 저는 이 상태인데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계속 나란 일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국회에서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국민 소환제 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1호 대상이 될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상이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다 보면 권성동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좀 안 되고 있고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세요 시청자분들. 검사님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중요한 사건이고 네. 큰 사건이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 사건들인데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야 이게 큰 거 한 장, 뭐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 총재를 만나가지고 쇼핑백을 받았다, 큰절했다. 그 여러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권성동에 대해서.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만 봐도 확실한 건 좀 뭔가 네. 정상적이진 않았다. 어. 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뭐 통일교 아니 뭐 더 나아가서 신천지 얘기, 홍준표 전 시장 계속 주장해 왔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실체인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제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 멈추면 안 된다. 실체로 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런 모습들이 실체적인 모습이죠. 서희건설 나타나고 통일교 나타나고 또 뭐 돈을 줬니 안 줬니 네. 나타나고 또 그 이익을 나눈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게 실체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죠. 왜 이걸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 중이다. 거의 조금 범죄단체인데 범죄 단체니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보가 국민의힘 필요합니다. 네? 제보가 필요합니다. 제보가 필요하다. 권성동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수사를 놓고 보면 권성동 의원부터 조사해야 되는, 수사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큰 움직임 없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빨리 구속해라 자연인님은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뭐 골프장에서 이제 발견된 이런 유튜브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참 오히려 아니 저게 무슨 정치예요? 정치의 모습이 어디가 아니죠. 뒷돈만 받고 네. 자기 사리 사욕만 취하는 게 저게 무슨 정치냐고요? 할 말 안 하고 네. 늘 사람들한테 선동만 하고 저게 무슨 아. 정치예요? 저한테 정치 잘못 배웠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되돌려줬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하느냐 뭐.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고, 자, 이 어제 있었던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등 이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뭐 이렇게 사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하시자면? 뭐 사면은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고민이 많았겠구나. 정말 어려운 자리다 생각을 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하면 비판하는 분들, 네. 또 사면을 해달라고 압박을 넣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고, 저는 사면에 대해서 세 가지 참고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국민들 대신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자는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참고되는 기준을 얘기하고 네. 주장주의를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죠. 정치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면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사면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 파괴범에게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한 거 저는 잘못된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나중에 내란주 유죄 판결 받고 나면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권능의 하나로 쓰는 건데 헌법 파괴범한테는 쓸 수 없겠죠. 그게 사면의 내재적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면의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사면의 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합, 국가통합 또는 경우에 따라 사법권이 남용되었을 때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제 사면의 목적이 그래서 이런 국가통합이나 사회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통합이 중요한. 예.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강서구청장 사면한 게 잘못된 사면인 거예요. 사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네. 세 비교가 번째로 국민 수용성 부분입니다. 음흠. 국민들께서 사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네. 특별히 용서해 줄게. 그럼 이건 특별한 시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은 평등해야지 왜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목적, 이유, 결과, 동기 이런 것들을 공유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 국민 수용성에서 핵심되는 게 뭐냐? 진짜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또 이걸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예.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뭐 참 비판도 많고 네. 또 뭐 잘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했을까 힘든 결정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워요. 솔직히 안쓰럽고 우리 안쓰럽다. 그리고 이번에 사면 받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면 결정은 난 거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네. 행동을 해버리시면 어렵게 사면 결정한 대통령님 입장이 얼마나 더 난감하시겠습니까? 그렇네. 그래서 정말 죄가 없으면 재심 신청하세요. 재심은 죄가 없는 걸 밝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면은 죄는 있는데 특별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죄가 없었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과 국가와 국민에게 더 봉사라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예. 겸손하게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은 잘못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준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네. 어렵게 사면 결정을 한 대통령님께서도 덜 난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네. 뭐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면의 의미와. 근데 이거 사면 받았다고 나는 죄가 없었어 해버리면 죄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재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사면 돼서 이제 15일 0시 되면 딱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국에는 사면 받은 사람들이 네. 어떤 언행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법에 있어서 뭐 공평한 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별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이번 사면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사면 결정을 하시게 된 게 뭐 그런 부분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법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검찰의 희생양, 예를 들어서 타겟을 잡아서 죽을 때까지 때릴 그렇죠. 거야 하고 있는 네. 것 없는 거 혐의 한 200개 씌운 다음에 한 개 유죄 나왔어. 이른바 사냥. 199개는 무죄인데 한 개는 유죄야. 네. 그런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 200개 조사하는 중에 사람 똥태망태 만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기 불능 만드는 그게 정치 검찰이 해왔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검찰의 수괴였고 어떻게 보면 과거 짧게는 3년이지만 길게 보면 10년 이상 세월이 정치 검찰의 손에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네. 전체가 약간 놀아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대통령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네.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께서 너무 힘든 결정하셨고요. 내켜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안쓰럽고 안쓰럽다. 대통령님의 이런 결정이 네.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면받은 분들께서 국민들께 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진짜 용서입니다. 아하. 그래서 국민들께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그 반성은 네.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바른 일을 하는 대로 하는 걸로 보답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면 얘기까지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휴가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뭐 한미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면 관련해서도 정말 휴가 제대로 못 즐기고 뭐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얼마나
그러게요. 제 눈에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보고요. 의원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행복한 하루 뵙겠습니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